어떤 비밀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은 거리와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납니다. 이것은 한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청담동 동방그룹 강태섭 회장의 저택입니다. 40년간 이 집을 지켜온 가정부 윤복자는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분주합니다. 회장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3개월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강 회장. 의식은 흐릿하지만 그의 눈빛엔 여전히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낡은 원룸으로 수연이는 야간 간병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수연 32살 간병인입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늘 하나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정말 어떤 분이었을까요? 다음 날 요양병원 복도, 윤복자가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연 씨 맞죠? 제가 윤복자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저를 아세요? 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셔서요. 특별한 환자분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떤 분이신데요? 78세 할아버지인데 많이 외로우세요. 가족들이 있긴 하지만 이상하게 다른 간병인 분들은 며칠 못 버티시더라고요. 왜 그러실까요? 글쎄요, 아마 너무 슬퍼하시는 모습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왠지 괜찮을 것 같아요. 윤복자의 눈빛에는 수연도 모르는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간병을 맡게 된 이수연입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당황하며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으며 자연스럽게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기하게도 회장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간호사도 놀라며 신기하네요. 이런 반응은 처음이에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제가 곁에 있을게요. 한편 저택 응접실에서는 민중과 서연이 그리고 윤복자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 이모 왜 갑자기 간병인을 바꾼 거예요? 지금까지 모시던 분이 있잖아요. 그분도 좋으셨지만 회장님이 편안해하지 못하셨거든요. 새로운 사람은 믿을 만한 거죠. 아버지 상태가 이런데. 이 아이는 특별해요. 이상하게 회장님께서 안정되시더라고요. 특별하다니? 무슨 의미예요? 그냥 손길이 따뜻한 아이라는 뜻이에요. 윤복자의 말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서재에 수연이 회장이 먹고 있었던 약을 가지러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큰 서재네. 벽면에는 수많은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과의 결혼 사진, 민중과 서연의 어린 시절.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수연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건 이 아이가. 젊은 회장과 아름다운 여성, 그리고 7살쯤 된 여자아이. 사진 속 아이와 현재 수연의 얼굴이 너무 닮아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랑 정말 비슷해. 수연이 간병을 시작한 후 강 회장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신기합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수면 패턴도 좋아지고 의사도 놀라운 듯 회장의 상태를 말해주었습니다. 회장이 수연아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하며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연이라는 이름을 자꾸 부르시는데 혹시 아버지가 아는 분이에요? 수연은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신기할 뿐이에요. 민주는 속으로 뭔가 이상해. 너무 우연의 일치가 많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늦은 밤 윤복자는 저택 부엌에서 수연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차 한 잔 마셔라. 감사해요, 윤 이모님. 그런데 할아버지를 오래 아셨어요? 40년.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구나. 그럼 할아버지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겠네요. 너는 이 집에 있어야 할 아이야. 수연은 당황하며 무슨 말씀이신지. 운명이라고 할까?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지금은 그냥 할아버지 곁에 있어 주렴. 윤복자의 말에는 수연이 아직 알지 못하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회장 서재의 금고에서 변호사가 서류들을 꺼내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유언장이 2개네요. 민준 급하게 뭐가 다른 거예요? 기존 유언장은 재산의 70%를 민준 씨에게, 30%를 서연 씨에게 준다고 되어 있는데, 하지만 이세 유언장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변호사는 당황하며 내 진정한 혈육에게 모든 것을 남긴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진정한 혈육?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그 순간 저택에 찬 공기가 흘렀습니다. 응접실에 민준과 서연이 수연을 마주 앉히고 신문하듯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정말 우연히 여기 온 거 맞아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냥 일자리가 필요해서. 너무 우연의 일치가 많아요. 당신이 온 후로 아버지 상태가 좋아진 것도, 새 유언장이 나온 것도.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냥 성심껏 간병만 했을 뿐이에요. 그럼 당당하게 증명해보세요. DNA 검사를 합시다. DNA 검사요? 왜요? 정말 아무 관계가 없다면 문제 없잖아요. 수연은 두려웠지만 결국 검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택 뒤뜰로 윤복자가 민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젊은 사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일이에요? 당신도 아시잖아요.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무슨 소리예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이은주 씨 일, 그리고 수연이 일. 그건 25년이 지났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민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 상담실에는 가족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조작된 진실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친족 관계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저는 이 집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네요.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됐죠?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서연은 무언가 석연치 않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수연 씨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하지만 수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늦은 수연의 방 윤복자가 몰래 찾아왔습니다. 수연아, 그 검사 결과 믿으면 안 돼. 수연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가 손을 쓴 거야. 검사 샘플을 바꿔치기 했어. 그럴 리가. 왜 그런 짓을? 내가 진짜라는 걸 알기 때문이야. 그래서 더 무서워하는 거고. 진짜라니. 설마 제가 정말? 윤복자는 눈물을 흘리며 과거의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너는 강 회장님의 진짜 딸이야. 25년 전에 억지로 이 집에서 쫓겨난 25년 전 강 회장의 비서였던 이은주. 그녀는 회장과 진정한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첫째 부인 박명희는 이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신 나타나지 마. 그 애까지 데리고. 제발. 수연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만약 다시 나타나면 너희 모녀가 어떻게 될지 알지? 은주는 결국 어린 수연의 손을 잡고 집을 떠나게 되었고, 수연은 그렇게 아버지와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7살 때 어머니마저 사고로 잃었습니다. 다음 날 윤복자의 방에서 윤복자는 오래된 서류 상자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냅니다. 그것은 민준의 출생에 숨겨진 진실을 담고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이걸 봐. 민준의 진짜 출생 기록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민준의 공식 출생일과 실제 출생일이 달랐습니다. 사실 민준은 명희가 결혼 전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서연만이 강 회장과 첫째 부인의 유일한 친자식이었던 것입니다. 명희 씨가 회장님과 결혼 후에 친자식인 것처럼 호적에 올린 거야. 그럼 민준 오빠도 사실은 응. 강 회장님의 친자식이 아니야. 서연이만 진짜 첫째 부인의 딸이고, 정작 회장님의 둘째 딸인 너를 내쫓아버렸지. 서연의 집에서 서연이는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 일기장을 발견하였습니다. 서연이는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내가 지켜야 할 비밀. 하지만 그 대가로 태섭의 진정한 둘째 딸을 내쫓아야 했다. 어머니, 민준 오빠가 친아들이 아닌 걸 알면서도 수연이를 희생시키신 거였나요? 서연이는 분노하며 민준을 찾아갔습니다. 오빠, 우리가 수연이에게 어떤 짓을 한 건지 알아요? 수연이는 아버지의 진짜 딸이에요. 뭔 소리야?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 DNA 검사 조작한 것까지 알고 있어요. 오빠는 아버지의 친아들도 아니면서 왜 이런 짓을? 민주는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너도 알잖아. 내가 쫓겨나면 모든 게 끝이야. 너라도 내 편이 되어줘야지. 전 아버지의 친딸이에요. 하지만 수연이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거짓말은 안 돼요. 수연은 회장의 손을 잡으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아버지. 이제 모든 걸 알겠어요. 회장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저를 보며 그렇게 슬퍼하셨는지, 왜 제 이름을 부르셨는지, 이제 모든 게 이해돼요. 아버지, 저예요. 수연이에요. 25년 만에 집에 돌아왔어요. 그 순간 회장은 힘겹게 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얼마 후 회장의 위급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급작스럽게 울리는 심전도 알람 소리.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을 불러주세요. 연락을 받자마자 민준과 서연은 다급하게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서연은 울먹이며 의사 선생님, 아버지는 괜찮으시죠라고 물었습니다. 많이 위독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세요. 위독한 상태인 회장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 모든 가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며 아버지, 마지막으로 이것만 가족들을 위해서.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돌리며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수연아. 수연 눈물을 흘리며 네. 아빠 여기 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빠 괜찮아요. 이제 알아요. 너는 내 딸이야. 진짜 딸. 아빠, 사랑해요. 회장이 수연의 이마에 마지막 키스를 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변호사가 최종 유언장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육성 유언을 공개하겠습니다. 녹음기에서 회장님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강태섭입니다.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깁니다. 내 모든 재산은 두 딸 서연과 수연이 동등하게 나누어 가지길 바랍니다. 민주는 체념하며 아버지. 결국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었군요. 수연은 따뜻하게 오빠. 혈연은 아니어도 아버지가 오빠를 사랑하신 건 진짜예요. 회장 음성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민준도 내가 키운 소중한 아들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만큼은 남겨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진짜 내 피를 이은 딸들이 이어가길 바랍니다. 3개월 후 동방그룹 회의실. 수연은 직원들에게 앞으로 이 회사는 저와 서연 언니가 함께 진정한 가족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미소 지으며 두 자매가 힘을 합쳐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수연과 서연은
화려한 사무실 대신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했습니다. 서연은 수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연아, 늦었지만 언니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 줄래? 수연은 미소 지으며 언니, 우리 이제 진짜 자매가 되어봐요. 민주는 진심으로 수연아, 이 오빠가 정말 미안했다. 앞으로는 진짜 오빠로서 너를 지킬게. 수연이 꽃을 가지고 아버지 묘소 앞에 올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빠 약속해요. 아빠가 꿈꾸시던 따뜻한 가족. 제가 꼭 만들어 볼게요. 바람에 날리는 벚꽃잎들 사이로 희미하게 미소 짓는 회장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온 시간들이 아프지만은 않았어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저택 창문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가족의 모습. 수연, 서연, 민준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과 윤복자도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25년이 걸렸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어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후 동방그룹은 가족 친화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수연은 매주 토요일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그룹의 사회공헌 팀장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법률 자문을 통해 가족화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복자는 여전히 저택을 지키며 새로운 가족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정말 행복해요.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